이번에는 음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진 음수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부하 절대값 또는 부하 절대치라고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맨 앞에 MSB 부분에다가 부호 비트를 하나 두는 거예요. 자, 사인 비트를 하나 두고 나머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4자리지만 맨 앞에가 사인 비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자리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진수가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7까지 표시가 가능해요. 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앞에 사인 비트를 표시하고 음수인 경우는 앞에 사인을 1로 표시 주면 되는데요. 문제가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가지가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는 1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의 보수. 자,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음수일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음수일 때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요. 1의 보수 방법을 취합니다. 맨 앞에 사인 비트 1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개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해 보수 방법은요. 양수의 경우는 어차피 똑같고요. 음수의 경우 1의 보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1을 더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보시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똑같이 그냥 0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릿수의 여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2의 보수를 쓰게 되면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0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이 모조리 0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수의 이진수의 뺄셈 연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뺄셈 연산을 보면 몇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2 플러스 5는 7. 이거는 양수 간의 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두 수가 전부 다 음수죠. 자, 음수 간의 합을 하게 되면 다시 결과는 음수가 되죠. 자, 또 하나. 앞에는 숫자가 절대값이 큰 양수와 절대값이 작은 음수를 합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부호를 바꾸는 방법을 쓰죠. 5-3을 연산해서 그대로 2라고 표시를 하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3-5를 연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앞에 있는 절대값이 작은 수와 절대값이 큰 수에 대한 연산을 했을 때. 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건 이 4가지 패턴이 보통 뺄셈 연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부와 절대값을 이용한 연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양수니까 덧셈 연산해주면 되겠죠. 두 수가 전부 다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덧셈을 해주고 마지막에 부호만 처리해주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 숫자는 전부 다 연산을 하고요. 덧셈을 하고 맨 앞에가 덧셈이니까 그러니까 음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인에 대한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양수와 절대값이 작은 음수의 경우 자, 뺄셈 연산을 해줘야 되죠. 덧셈이 아니고 자, 이때는 그리고 나서 또 부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문제는 절대값이 작은 양수와 절대값이 큰 음수의 경우 순서를 바꿔야 되죠. 우리가 보통 큰 애를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바꿔주기 하고 그 다음에 뺄셈 연산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연산에서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3비트에 대한 연산을 하고 101, 그 다음에 101 빼기 012 이렇게 뺄셈을 하고 마지막에 부호 처리를 해주면 돼요. 앞에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0이 지금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번째 경우죠. 자, 네 번째 연산의 경우는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3비트를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1-011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010을 얻어놓고 마지막에 다시 부호를 그대로 표시해주는 방법을 쓰죠. 따라서 순서 교환이라든지 뺄셈 연산들이 들어가죠. 따라서 부호와 절대값을 이용한 연산은 이진 회로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의 보수를 이용한 연산입니다. 자, 모든 숫자를 1의 보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양수의 경우는 그대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 숫자는 지금 음수죠. 음수와 음수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1의 보수를 취하고요. 자, 뒤에는 자리 순환 올림,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 자, 여기서는 지금 덧셈과 함께 순환 자리 올림이 발생했어요. 자, 세 번째 연산 역시 이렇게 덧셈 연산 다음에 자리 순환 자리 올림 연산이 한 번 더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연산의 경우는 그대로 덧셈 연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2의 보수에 대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덧셈 연산 그대로 그냥 덧셈 연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음수의 경우는 그대로 덧셈 연산을 하고 앞에 발생하는 일을 그대로 무시해 버리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가 양수고 뒤가 절대치가 작은 음수여도 그대로 덧셈 연산하고 앞에 일을 그냥 무시하면 되죠. 캐리를. 마찬가지 네 번째 방법도 그대로 덧셈 연산이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2의 보수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MSB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라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모든 연산을 덧셈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이 두 개 존재하는 모순이 없고요. 캐리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캐리가 발생하면 그냥 어떻게 했나요? 모조리 무시해주면 되죠. 따라서 2의 보수의 방법이 음수를 연산하는, 음수의 뺄셈을 연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진부호 형태의 비트 확장입니다. 자, 플러스 10을 4비트의 2의 보수로 나타내게 되면 4비트로는 표시가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10도 마찬가지입니다. 4비트로는 표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4비트에서는 부호를 나타낼 수가 없죠. 따라서 8비트로 나타내려면 맨 앞에가 이렇게 0이 되고 1010, 1010이 그 자체만으로 10이죠. 그 앞에 이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보통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5비트를 표시하진 않아요. 4비트로 표시가 안 되면 그 2배인 8비트로 표시를 하죠. 자, 그런데 맨 앞에가 0인데 요게 0이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0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0으로 나타내는데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0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숫자 양수에 대한 사인을 전부 다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 확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 부호 확장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10을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10. 자, 원래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가? 1010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음수에 더더군다나 맨 앞에가 1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부호는 냅두고 나머지 방법을 자, 01, 01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2의 보수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0101이 아니고
0, 1, 1,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해 보수니까.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2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음수가 확장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6비트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거 전부 다가 사인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사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만 오류가 없어요. 자, 이진부의 형태 플러스 32,749 10진수입니다. 이것과 마이너스 32,749를 이진부호의 형태로 나타내라 입니다. 자, 이게 풀이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 1.6에 의해서, 자, 식 1.6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2의 m-1승부터 플러스 2의 n-1-1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 비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 n값이 16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6자리에 이진수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연산하는 방법을 써서 연산해 보면 이렇게 맨 앞에가 사인이 들어가고요. 1111, 1111, 111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음수 마이너스 32,749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죠. 자, 부동소수점입니다. 부동소수점은 우리가 매우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부동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소수점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기수와 가수와 지수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때 이 기수의 크기는 지수분의 1이고요. 이거는 가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고요. 이 가수는 항상 1보다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 12만 3천이라는 숫자는 1.23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수점이 이렇게 가 있겠죠. 자, 이거를 소수점을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뒤에 있는 지수가 하나씩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0.123 곱하기 10의 6승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0의 5승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IEEE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요 PPT 자체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PPT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소수점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말해요. 자, 부동소수점의 수의 일반적인 형태는요. 자, n은 마이너스 1의 s승, 그 다음에 m 곱하기 b의 2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s는 부호고요. m은 가수, b는 베이스 n은 기수, 그 다음에 e는 지수승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진부동소수점이라고 하면요.
B가 2일 때 이진이라고 표시를 해요. 단일 정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롯이라고 하는 형태 있죠. 이 플로팅 포인트가 단일 정밀도가 되고요. 더블이라고 하는 게 복수 정밀도가 돼요. 단일 정밀도의 예의 경우 맨 앞에 32비트 중에 맨 앞에가 사인 비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필드가 8비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필드가 가수 필드가 됩니다. 자, 지수라는 거는 뭐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 필드가 늘어나게 되면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가능 범위가 확장돼요. 자,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까지 표시할 수 있겠죠. 자, 2의 8승까지 표시하면 256가지 정도의 표현 가능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이 반에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보다 지수 필드가 더 커지면 훨씬 더 큰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가수 필드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정밀도가 좋아집니다. 원래의 수와 훨씬 더 가까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정밀도 부분입니다. 자, 같은 수에 대해서 부동소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0.1101 곱하기 2의 5승도 가능하고요. 소점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110.1 곱하기 2의 제곱도 가능하고요. 0.001101 곱하기 2의 6승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normalized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 우리가 배울 때는 정규화된 표현 방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수에 대한 표현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정규화된 표현 방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수점 앞에 숫자를 하나만 두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규화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소수점 이하 자리, 앞에 자리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정규화가 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 비트는 일단 0으로 표시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0.11 곱하기 2의 5승을 표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보호 비트는 0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수 비트는 0.00010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2의 5승을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가수 부분은 1101. 이진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소수점 안에 첫 번째 비트는 항상 1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가수가 23비트를 이용해서 소수점 24비트까지를 표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바이어스된 지수란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를 바이어스된 수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 목적은 이거예요. 0에 대한 표현에서 모든 비트들을 0이 되게 함으로써 제로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수 비트를 표현하는 패턴이 만약에 0부터 255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000부터 11111 채워진 것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어스를 127이라고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맨 앞에 플러스 128부터 마이너스 127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바이어스 값을 만약에 128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127에서 128까지의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어차피 가지수는 똑같이 255가지인데
어떻게 표시하냐의 차이인 거죠. 자, 0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지수의 모든 비트를 0으로 만들고요. 가수의 모든 비트를 0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제로 검사 방법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어스 숫자라는 걸 써요. 자, 따라서 우리가 바이어스된 지수를 사용해서 부동소점을 표시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얘가 지금 118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625에 대한 부동소점 표현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13.625는 앞에 부분은 1101. 뒤는 0.5와 0.125의 합이니까 101이 되겠죠. 자, 그대로 연산을 해보고 이거를 다시 앞에 소수점을 이동시켰어요. 앞으로. 자, 0.11011101 곱하기 2의 4승입니다. 자, 이때 부호 비트는 그대로, 이때 부호 비트는 지금 1이죠. 왜냐면 앞에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1로 나와야 되고요. 자,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원래 우리가 표현해야 될 숫자는 이렇게 되죠. 자, 4라는 숫자죠, 이거는. 자, 4에다가 바이어스 숫자 128을 더합니다. 자, 그렇게 표시를 하면 실제 표시해야 될 숫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 표시를 하고요. 가수 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